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보시면은 16번 문제부터 볼 차례죠. 보시면 요약집 11페이지 3조고요.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우리 무신고 가산세요. 우리 신고납부는 지금 신고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인데 하루만 딱 지나도요. 그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하죠. 40, 20, 10%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20, 무신고 납부세액이에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에 따르면 과소신고 납부세액 몇 프로?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1십만 분의 25, 0.025%씩 납부불성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16번 문제 기출 문제인데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세액이 아니라 무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이 아니라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100분의 20이고요. 무신고 납부세액. 산출세액도 틀린 거예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그 다음에 감면세액을 이제 고려해가지고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고, 무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 무신고 납부세액 100분의 얼마? 40이요. 100분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과소신고 가산세는 자, 요거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20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과소신고 납부세액, 그래서 과소신고분세액도 뭐 괜찮고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 산출세가 아닙니다. 이것도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이 100분의 얼마? 40이요. 100분의 40. 그 다음에 그 40, 20, 10%잖아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70배 상 금액을 한도로 해요. 자, 1일 1십만 분의 20배 상당한 금액. 우리 지방세 납부불성 가산세는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 가산세 75% 한도 내에서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예요? 1십만 분의 25, 0.025%, 0.025%, 1십만 분의 25 상당한 금액. 맞습니다.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 가산세. 그래서 요약집 75페이지에 가산세에 관한 거 쭉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니까요. 17번 문제는 요약집 12페이지 3조고 가산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가산세, 가산금 좀 이따가 한번 정리해드리고 일단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데 1번 가산금이란 납세 고지서 등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부과하는 연체료적 성격의 지체상금을 말한다.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2번이요. 국세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체납한 국세 또는 지방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우리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가산금인데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100분의 3 깔아놓고요. 지방세나 국세나.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3번 체납한 국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1만 분의 75, 0.75%. 올해 개정이 됐죠? 이게 1,000분의 12, 1.2%였다고 올해 0.75%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 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과상금을 일반과상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뭐 틀렸어요? 이거 뭐 때문에 틀렸어요? 중과상금 적용할 때, 자, 중과상금 적용할 때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자,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30만 원이 아니라 국세니까 얼마야 돼? 100만 원이 됩니다. 자, 응? 이거 누가 또 껐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계속 이어서 보니까 계속 이어서 보시면 4번입니다. 중과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 끝까지 버티면 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하여튼 0.75%씩 중과상금인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해서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산금 우리 봅니다. 우리 요약집에 뭐 다 있으니까 이따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예. 가산금 보시면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자, 물론 우리가 특징 같은 거 다 정리해 드렸었어요. 이거 기초과정부터, 기본 기초과정부터.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이고요.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또 그 다음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해요, 포함시키잖아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하고 차이점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산금은, 자, 종류가 보시면 가산금은, 자,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 나눠서 일반 가산금 고유세기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중가산금인데, 납기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요거 몇 프로씩이야? 몇 프로씩? 0.75%씩, 자, 중과상금 정도입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요. 60개월에 한해서. 그랬을 때 중과상금 그러니까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최대 45%까지.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벌써? 45%, 요약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45%까지 정도될 수 있고. 일반 가산금 3%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이거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중과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고, 같은 고지서에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판단하고, 세목별로. 예? 아이고, 다 까먹었구만,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요약집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요, 한번 그 요약집을 한번 쭉 가산세, 가산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전에. 예. 가산세부터 한번 쭉 훑어볼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렇게 오늘 촬영하는데 이게 좀. 예. 자, 가산세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훑어보시면 가산세부터요. 예. 07번 테마 별표 3개였죠, 여러분들? 우리 징수 방법 06번 테마 요약집 10페이지 별표 3개고, 이 세금 어떻게 징수했냐는 상식점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7번 테마 가산세도 별표 3개였었고, 자,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산출한 세액의 가산에 징수한 금액 말하는데,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징수 순서상 우리 기초과정부터 배운 건데,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세법에 해당 지방세액 또는 국세 세목을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 어떻게 한다? 포함시킵니다. 가산세 20만 원부터 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120만 원 내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고,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 조세 포함시키는 거고, 다만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나왔었고요. 3번 가산세는 납부할세에 가산하거나 환급할세에 공제하고요. 자, 세목별 가산세 비교를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가산세 적용되는데, 고유세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였더라 40, 20, 10% 정도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서류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럼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40%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일 때는 몇 프로? 60%. 자,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10%입니다. 산출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부정과소신세액이 몇 프로요? 40%요.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지방세는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75% 한도 내에 적용됩니다. 미납부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차진 납부한 날 또는 납세액 고지일까지 기간에다가 0.025% 1십만 분의 25.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부불성시간세는 납부불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 1십만 분의 25 가산되고요. 중과산세,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수의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되고요. 등록면에서 일반과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니까 어떤 경우에도 얘는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우리가 지방교육세나 이제 이따가 문제가 나오는데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있잖아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본세가 신고납부하면 얘도 뭐예요? 신고납부합니다. 그럴 때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본세를 그러면 부가세도 신고납부 불성실했겠죠? 아니 취득세에 신고납부를 안 한 사람이 그 부가세인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만 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세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서 본세가 신고납부면 얘도 신고납부할 때 특이한 것은 본세에서 이미 신고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농특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불성가산세만 부과해요. 본세에서 가산세 부과했는데 얘네들 부가세 또 부과하면 너무 가산세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일반가산세. 종부세는 정부가 가세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 납부기한의 미납부하면 뭐예요? 가산금이요. 그런데 종부세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신고납부할 수 있죠. 그럴 때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뭐는 적용돼?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적게 신고했을 때. 그래서 작년에 신고납부 선택하는 경우에도 종부세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점 나왔었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넘기시면 12페이지 양도세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관한 가산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앞에서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불성실하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역시 얘도 40, 20, 10%고요.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40%인데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은행이면 60%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가산세 1일 0.025% 똑같습니다. 확정신고납부 불이행의 경우 확정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 관련해서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가산세 40, 20, 10%, 납부불성가산세 1일 0.025%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한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08번 테마도 별표 3개였죠? 가산금. 올해 가산세 가산금 잘 봐야 되는데 체납세계 최대 48% 적용될 수 있고요.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인데 일반가산금 3%요. 중가산금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납기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씩 1만 분의 75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산금은 체납세계 최대 45%, 일반가산금 3%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계 최대 몇 프로까지? 48%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고, 동그라미 2번 중가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 그러니까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얘기고,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벌과금적, 신고납부 부분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조세에 포함시키는 데 비해서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지방세 중에서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거 어떤 거? 재산세. 재산세 문제에서 뭐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리고,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 시험에서 또 역시 또 중요한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또 볼게요, 여러분들. 18번 문제를 봅니다. 이게 뭐가?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국세 납세무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고요. 자, 양도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작년에 성립확정 소멸에서 성립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 나올 가능성은 낮고, 종합문제 정도만 대비하면 되고, 확정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소멸은 깊은 내용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고요. 자, 어떤 간에 성립 시기, 양도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예? 얘네들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 우리가 지금 알았다시피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세 3인방, 얘네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잖아요. 그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자연 개인의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 기간이 있고, 그죠?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고, 그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날? 끝나는 때 얘들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할 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박수를 쳐주려고 했었는데 그 통계를 안 갖고 왔네. 성적 순위를. 진짜 제 책상에 통계 있으니까 우리 그렇지, 눈 마주치는 사람이 내 책상에 있는 성적 이렇게 누구 순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누가 교수님 짱이라고 닉네임을 정한 사람이 있는데, 교수님 짱 누구예요? 닉네임 교수님 짱. 빨리 손. 왜 안 들어요? 교수님 짱이 누구예요? 진짜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손을 왜 안 드는 거야? 닉네임을 잘 정했다고 내가 지금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진짜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왜 손을 안 들고 그래요? 진짜 1등이 90점, 30문제 중에서 27개 맞은 90점이 1등이 3명이 동률이네요. 그래서 3명이 계시는데, 3분이 0007272 누굽니까? 예로, 성명 예로 해요. 그래서 0007272. 저 앞에. 자, 그 다음에, 잠깐만, 한 번에 치자고. 3500 누구예요? 3500. 진짜. 205914. 저쪽에. 자, 세 분 손은 번쩍. 자, 박수 한번 쳐주고. 자, 그 다음에 2등이 86.7인데, 0001. 0001.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또 동률, 교수님 짱. 누구예요? 교수님 짱. 교수님 짱? 아니라고? 뭐야, 진짜. 그 다음에 20249111. 86.7. 자, 요까지. 자, 박수. 세법 고수도 있는데, 25문제까지 그래. 25개까지. 자, 83.4. 세법 고수 0628. 0628. 박수. 앞에 보라색. 그리고 저기.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뭐 잘했는데, 잘하신 80점 분도 많고, 그래서 잘하셨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교수님 짱은 진짜 누구냐니까? 왜 안 드셔, 손?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소득세는 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납세무 성립 시기,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초과정에서 배운 게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 성립 시기. 자,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어느 때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뒤바뀌었네요. 종부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이요. 아유, 재산세, 우리 납세무 성립시기 재산세 요약집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친구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무 수상소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납세무 수상소 성립합니다. 그래서 납세무 성립시기가 다 똑같습니다. 얘네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종부세요. 그 다음에 주민세가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제3분이 작년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나왔었고 제3분, 그 다음에 균등분이요. 자, 시군군의 상업소 둔자한테 상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제3분 주민세, 또 시군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그래서 제3분과 균등분이 작년에 8월 1일이었다 올해 개정이 됐죠. 얘네들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자, 제3분과 균등분 다 통일시켰습니다. 우리 헷갈리지 말라고. 언제로요? 7월 1일로.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납세무 성립식이 다르다는 거 비교합니다. 과세 기준이긴 하지만 재산세들하고 다르죠? 7월 1일로 얘네들 비교하고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 하여튼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요. 3번 주민세 제3분 및 균등분은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이요. 3번 정답이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증여계약이 아니라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자, 상속은 뭐 상속 개시되는 때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고, 증여계약이 아닙니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한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취득세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자,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5번도 3번 정답입니다. 19번 문제 13번 요약집 13번이래. 요약집 13페이지 참조고,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를 구체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거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떠올리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 그래서 1번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가중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그랬는데,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요, 누가 세금 계산하는 거니까 취득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얘들 신고 납부하잖아요. 지방세에서.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재산세라든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국세 같으면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들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해요? 과세관청에서.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통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3번 신고 납부하는 종부세는 과평가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아니죠,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과세하니까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다만 납세무자가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할 때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신고 납부하는 종부세는 과평가세액을, 자, 납세무자가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입니다. 신고하는 때. 3번 그거 결정하는 때 틀렸습니다.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요. 인지세 같은 세금들은 우리가 자동 확정되는 주세라고 그래요. 납세무가 성립하면서 그대로 그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나 인지세는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세액이 어떻게 한다? 확정됩니다.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인지세,
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가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한다 그러면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냥 세액이 확정됩니다. 인지세 그래서 그랬잖아요.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데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데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기재금액에 따라서 문서의 종류나 기재금액에 따라서 인지세액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문서인데 만약에 뭐 기재된 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지세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면서 세액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 10,000원 이렇게.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납세무 성립하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자동 확정되는 수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요약집의 13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13페이지 3조고요. 지방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그 세액이 확정된다. 옳은 것으로만 짝져진 거는데 20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억본에 보니까요.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세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신고하는 때요. 재산세, 과세금과세액을 지자체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보통 징수하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디귿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세금이에요? 보통징수. 그러니까 뭐 어느 때 확정이 돼?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특정 자원분이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고납부 원칙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 특정 부동산분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가 확정되는데, 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가 확정되는 때 납세가 확정되고요. 미음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아까 인지세하고 똑같아요. 자, 납세무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인지세하고 똑같이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근소세 같은 거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면서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근소세가 그러면 10분의 1 세율로 이걸 과세 표준해서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해서 10분의 1 세율로 되어 있으니까 자, 지방소득세 보세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죠.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국세에서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한다고 할 때 사업주가 지방소득세를 그러니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득세는 보세요. 원천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무가 성립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얘가 100만 원이면 얘는 얼마야? 10만 원.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10만 원이. 딱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면서 이미 1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지세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자동 확정된다고 합니다.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어떻게 한다? 확정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번만 틀리고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 정확히 알아주고 그럼 확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볼까요? 어딜 보시냐면 확정 요약집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요약집 13페이지 2번의 납세무 확정식이 별표식 큼지막하게 2개 하셨어야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하여튼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물 구체로 확정이 될 때 누가 세금 계산을 항상 떠올려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세금을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시험에서는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물어봐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아니고 뭐 자원분,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일 때. 부가세들은 하여튼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이런 애들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적용되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적용되고요. 양도로 이번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누가 납세를 확정해요? 누가 세금 계산해? 과세권자,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조세가 중요한 거죠. 과세권청에서 과세를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지방세에서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자, 친구 항상 따라다니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예.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서 본세에 따라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의무자가 휴통에 고지서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자동확정,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법률상 세액이 확정되는데 넘어가시면 14페이지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라든가 인지세 같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애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해가지고 신고나 결정하는 절차 없이 자 소득세가 100만 원 위에 10만 원 이게 그냥 그대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인지세도 그렇고요. 이런 애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셔서 20번 문제 받고 21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12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가산금 및 중가상금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국세를 납부기 한까지 완납하지 않는데 그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국세에 대해서 100분의 5 비율로 계산된 가산금을 징수한다. 아유, 고유소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한에 미납부했다. 몇 프로? 3%. 100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래요? 아니지.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가상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36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몇 개월이요?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4번 지방세를 체납한 금액이 30만 원인 경우 중과상금이 부과된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이 부과됩니다. 맞죠 여러분? 4번 정답. 5번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가산입니다. 아니죠, 여러분들?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게 뭐라고요? 가산세고, 가산세고.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가산금이고요.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가산금이고. 아까 비교 요약집에서 봤었죠? 그래서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벌과금 형식 부과하는 건 가산세입니다. 22번 문제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다음 세목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 어떤 겁니까?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나왔다 항상 뉘집 자식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육세 농특세에서 농특세 얘는 교육세하고 농특세하고 교육세 교육세 농특세 얘네들은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교교농 목적세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네들?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가에서 받는 보다 부가세고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뉘집자식이냐 이거는 기초과정부터 배운 건데 11월 12월 달에.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적세요.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 어떻게 외웠습니까? 5개 세목 국세 지방세로 나눠서 교교농 지지 간만에 하니까 좀 생소한 거 여러분들. 교교농 지지 간만에 하니까 이거 우리 11월 달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첫날 처음부터 교교농 지지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거 있잖아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교교농, 지고. 그 다음에 부가세, 독립한 세금의 부가에서 받는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 농특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요. 농특세, 교육세, 농특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왔다.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거 항상 떠올리려고 그랬잖아요. 얘들 보면. 그래서 여기서 목적세면서 부가세는 지방세. 이거 어떤 겁니까? 지방교육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자,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봅니다. 23번 문제는 요약집 13에서 15페이지 3조고 13에서 15페이지 3조고 다음은 납세무 확정과 소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납세무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철회 아니고 취소,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나 소멸시 완성에 소멸한다. 그죠? 소멸시의 5가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도 소급해서 효력이 쫙 없어지죠.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입니다. 2번 법인의 합병, A법인과 B법인이 합해졌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또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부가권의 철회예요. 부가철회.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부가권의 철회예요. 부가철회. 부가권의 철회는 고지서를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그러면 고지서를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부가권의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취소는 소멸사유인데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다. 그래서 법인의 합병, 부가권의 철회, 납세자 사망 3가지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28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경감받았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이 경감하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게 된다는데 자 여러분요 사기쳤다 몇 년? 10년 이거.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요약집 14페이지 3조고요. 부가권의 제척기간에는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인정된다. 여러분 소멸시효에 있는 이 중단이나 정지는 제척기간에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약집 14페이지에 나와요. 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4번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압류가 있는 경우에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여러분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에서 요약집 15페이지 3조인데 요약집 15페이지 3조인데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 거기 요약집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건 소멸시효 자세히 봤고요. 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한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거라고 했어요.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중단 이런 거였어요.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가 만약에 이때 중단 사유가 발생한다. 자,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납세고지. 자, 이렇게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어떻게 합니까? 새로이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합니다. 시효가 새로이 진행해요. 그래서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다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시효는 새로이 5년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정지는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정지 사유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사형의 취소의 소송을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연부연납기간 무슨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 정지해. 그래서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시효가 이어서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더 채우면 돼? 2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중단과 정지 차이점 아시겠죠?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하고 무슨 기간 동안만. 중단은 세금 나라는 액션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이 처음부터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옵니다. 23번 문제
5번이요. 압류가 있는 경우에 시효가 어떻게 한다? 새로 진행합니다. 이거는 압류는 압류, 독촉, 납세고지, 교부청구 이렇게 세금난 액션은 중단 사유죠.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 진행한다. 맞잖아요. 근데 4번 지문처럼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제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멸시효에 있는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에 있는 중단과 정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요. 이런 제척기간이 없으면 30년 전, 40년 전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너 40년 전에 세금 안 낸 게 있지, 덜 낸 게 있지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7년, 5년 이런 식으로 아까 봤었죠?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24번 문제는 역시 박스형 문제라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고 다음 각 항목은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또 목 운동 한번 또 합니다. 스트레칭. 아이고 공들여서.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어깨 돌리시고 뒤로도 돌리고. 자, 보겠습니다.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정확히 또 한번 알고 갑니다. 성립시기고 뭐 작년에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몇 개인데 오르면 O, 틀면 X를 외치면서요. 기억번 개인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자, 소득세는 우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얘네들은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소득세 그 납세무 성립하는 때에 개인지방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개인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옳습니다, 여러분. 니은번 소득세는 소득 지급받는 때 아니죠? 언제라고 아까 그랬어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다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이고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요거.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종부세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재산세에다 똑같죠? 그 다음에 리을번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러면 틀려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아까 등기 등록하는 때.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취득세 취득하는 때고. 농어촌 특별세 같은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 따라가는 애들이죠. 부가세들은 하여튼 농특세 보면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맞습니다. 가산세요. 자, 가산세는 이렇게 법정 신고기한데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럼 그럴듯하지만 신고납부를 불성시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예? 그래서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다, 가산세 정된다. 그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겁니다.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이러면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4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25번 문제 요약집 8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도 가끔씩 나오죠. 독립화 문제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자, 부동산 취득보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이거는 안 틀렸겠지. 자, 동네 일이면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요. 자, 그러면은 요약집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드릴게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드리면, 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한번 보세요. 부동산, 요약집에 다 있으니까 절 봅니다.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부동산 취득시에
만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취득세, 우리 요약집에 보면 밑줄 그어져 있는 애들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얘들은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그럼 동시 부과된 애들만 따로 빼볼게요. 동시 부과된 애들인데 여기다가 이제 동시 부과된 애들 자 겹치면 되는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고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거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동산 보유 시에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시에 부동산 임대업하면서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돼요. 그럴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같이 내는 세금이 있어요. 독립세로서, 부가세는 아니지만 독립세로서 같이 내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 이걸 소득을 과세편에서 10분의 1 세율로 같이 내는 세금,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근데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만, 안 본 사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인지세.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동네 이름엔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니까 꼽사리 껴서 납세금 성립합니다. 농부지, 이렇게 농부 아저씨, 취득, 양도 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과 보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딱 틀 잡고 밑줄 그어져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된 애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만, 재산세는 보유시에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시에만, 양도세는 양도할 때만. 26번 문제 요약집 7에서 8페이지 참조고, 7페이지, 8페이지, 7에서 8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감면세가 없는 거로 하고요.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면 뭐만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감면세액이 없을 때. 감면세액이 있을 때는 이제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는데, 감면이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독립세죠. 그 다음에 2번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든 없든 뭐가 부가세로 부과돼?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 받을 때만,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 20% 부과되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는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여기는 감면세액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양도세 부가세목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부가세목이 없어요. 지방소득세 독립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요거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고.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종부세는 부가세목 어떻게 였어요? 종농이. 재산세는 부가세목 재진이. 종부세는 총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이 몇 프로? 20%. 도시역분을 제외한 순수한 재산세액이 20%로 지방교육세가. 농특세는 종부세는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그래서 재산세는 부가세면 어떻게 였다?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였어요?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종농입니다. 농특세고. 재산세는 농특세가 아니라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절 보세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감면세가 없을 때는 취득세,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등록면허세 감면세가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감면세가 있을 때가 이제
농특세도 부과되는 거고,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도시적분을 제외한 재산세가 20%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해요? 종농이. 양도소득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양도세 같은 소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계 20%고. 그래서 26번 문제 2번 여러분 정답이고요. 27번 문제 봅니다. 요약식 17에서 18페이지 참조고, 요약식 17에서 18페이지 참조고. 우리 올해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 잘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럴 때 1번 지문 보니까요.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 장애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중과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예? 예. 자, 그래서 요거 하여튼 기한후 신고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이제 신고하는 게 기한후 신고인데,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결정 통지 전까지, 고의소 날라오기 전까지. 요거 자,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만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면 틀려요. 결정 통지 전까지, 고의소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 2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이고, 1개월 초과 6개월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입니다. 이거 틀린 게 지금 과소신고가산세 틀렸어요? 예? 자, 기한후 신고니까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적용돼?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얼마? 20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10. 그리고 무조건 요대 요약집 17페이지, 18페이지 나와 있어요. 절 봅니다.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해 줍니다. 기한후 신고할 때. 여기 틀린 건 하여튼 과소신고가산세 틀렸어요.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수정신고가 적게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가산세지, 이건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가 100분의 2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틀렸고. 3번 법정 신고기한 경과 6개월 내 수정 신고에 따르면 이거는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 자, 6개월 초과 1년 내 같으면 이제 6개월 초과 1년 내 같으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내 수정 신고하면 10%, 50, 20, 10%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6개월 내 수정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이고. 4번 납부불성시가산세는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나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신고에 관한 거니까 신고불성시가산세만 깎아줍니다. 납부불성시가산세 감면 안 해주고. 5번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인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동시 납부해야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동시 규정은 삭제됐고요. 28번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요약집 1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7페이지 참조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한다. 자, 청구는 다 며칠 내? 90일 내. 2번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경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심판 청구해야 한다. 청구는 다 며칠 내? 90일. 3번 심사 청구를 거친 후에 90일 내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아까 중복 청구가 된다고 써야 한다는데 안 돼요.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안 된다고요. 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이야.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둘 다 받을 수 없어요. 중복 청구 X입니다. 중복 청구 X고. 4번, 5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그래서 28번도 좀 많이 틀렸고 29, 30 많이 틀렸는데 특히 29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무 소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이요. 납세무 소멸 사유 중 하나인 제척기간의 만료 규정 중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자,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 15년이다 그랬는데 이거 맞습니다. 한번 알아둡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는요 15년이요. 그 다음에 2번 조세부가의 제척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 그러니까 못 보던 지문이 나오더라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중에 계속 봐보면 다른 것도. 2번 조세부가의 제척기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와는 달리 진행기간에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3번 조세징수 소멸시효 기간은 5년, 다만 5건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이다. 그렇죠?
4번 부담보증에 대한 양도세 제척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과 동일하다. 자, 부담보증여 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니까 상속증여세, 부담보증여 시 소득세는 15년, 10년 똑같습니다. 5번요, 요약집 15페이지 참조고요. 5번 요약집 15페이지 참조고.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구, 교부청구. 얘네들은 세금 나라는 액션이 있죠? 얘네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근데 분할 납부기한, 분납기간, 연부연납기간, 사용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무슨 기간 동안에는 뭐한다? 정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구, 교부청구 얘네들은 네 가지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고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죠. 중단 사유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기한은 뭐고? 정지 사유입니다. 소멸시효 정지 사유예요. 무슨 기간 동안은 정지하잖아요. 그래서 분할 납부기한은 정지 사유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5번 문제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를 구별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틀리면서 알면 되지 뭐 우리가. 5번 정답이요. 3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요약집 11에서 12페이지 참조고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예요. 1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 2번 지방소득세 과세입순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 납부세액과 초과 환급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이렇게 과소 신고 납부가 나오고 그러니까 10%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는 몇 프로 한도 내에서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납부불손의 가산세는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 과소 납부한 세액이니까 미납부, 과소 납부한 세액이 몇 프로 한도 내에서 납부불손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75% 한도 내에서. 이건 납부불손의 가산세 얘기예요. 납부불손이라는 말이 없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또는 초과 이랬으니까 납부불손실 가산세고 몇 프로 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75% 한도 내에서.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 자,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자, 이게 기한을 신고잖아요. 기한을 신고는 아까도 나왔지만 1개월 내 같으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같으면 20% 감면이에요. 이거잖아요. 기한을 신고 감면이고. 5번 지문 요약집 11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1페이지 참조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요 가산세 종합에서 요약집에서 봤지만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보면 항상 뉘집자식이냐, 농특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에요? 지방세고 목적세 부가세고. 부가세다 보니까 이런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요약집 가산세 종합에서 나왔잖아요.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 이미 본세에서 취득세 같은 거 신고 납부 안 하면 당연히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 안 했을 건데 본세에서 이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러니까 이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신고 납부할 때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만 적용돼요? 뭐만 적용되냐? 납부불손의 가산세만 적용돼요. 요약집 11페이지 나와서 아까 나왔잖아요. 지방교육세 아까 요약집 11페이지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농특세는 뺐지만 똑같은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원칙은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기서 통해 버리고 작년 시험에 들어왔지만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은 적용받습니다.
어떤 게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안 받느냐?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본세에서 이미 부과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정리를 이렇게 해둡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취득세로 넘어가서 취득세를 문제를 또 우리가 또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보세요. 이렇게 다음 주에는 휴강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 휴가 갑니다. 다음 주에는 날 찾지 말고. 카페에다가도 올려놔야지. 저 질문 좀 하지 말라고. 자, 저 뭐 이렇게 회사 사이트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휴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취득세. 하여튼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인사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막 하고 오셔가지고 요약집이든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것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고 틀리면 구멍이니까 메우고 요약도 진도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전범위가 아니니까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고 또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틀리면 구멍이니까 확인하고 메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진짜 이런 게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과목만 계속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이거 시험 보고 그냥 시험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효과가 떨어져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고 틀리면 이제 자기가 불분명한 거였던 거니까 빠진 거를 오해한 거를 메우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실력이 팍팍팍 늘어났다가 이제 다음 9, 10월 달에 전범위로 해가지고 동영모의사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또 막 공부했던 거 보고 와가지고 또 시험 보고 막 또 하루 동안에 보고 와서 시험 보고 그래서 틀리면 구멍 메우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팍팍 늘어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셔가지고 시험 보고 또 이렇게 하고 오면 발전이 조금씩밖에 발전이 안 돼요. 근데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고 메우고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팍팍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학원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내시냐. 자녀가 어린 분들은 뭐 물놀이도 가야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왜 공부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괜히 뭐 아이들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개사 되는 것보다 애들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일단은 뭐 물놀이를 가더라도 멀리 계획을 세우지 말고 특히 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자, 그래서 그냥 물놀이 뭐 이렇게 하루 그냥 워터파크라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되 다만 시간 되시면은 한 과목만 자기가 부족한 거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한 놈만 팹니다. 그런데 한 놈만 팰 때 자세히 공부하면서 외우면서 자세히 공부하면서 한 과목을 뭐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봐요, 여러분.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일주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자,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1차 준비하시는 분 같으면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잡다한 거 이렇게 막 이런 건 빼버려요. 잡다한 건 빼버리고 시험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독해서 쭉 멈추지 말고요. 정독해서 쭉 읽어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눈에 찍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딱 머릿속에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독해서 읽습니다. 멈추지 말고요. 쭉 읽어서. 그런 다음에 눈에 찍어주고요. 쭉 찍으면서. 그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만약에 2, 3일 동안에 다 봤다? 그러면 한 번 더, 그걸 더 빠르게 쭉 한 번 또 스킵해서 이게 잡는 거. 이게 공부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매몰돼가지고 그거 외우면서 그 부분만 연락이 막 매몰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쭉 한 과목 잡아가지고 하나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돌려보면 그게 훨씬 더 정독하면서 그냥 읽어요. 막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2주 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